1시 31분 지나고 있고요. 오늘의 긴급 진단은 뉴스타 이창희 대표님과 함께 할게요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오장 SS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지금 코스피 특히 대형주들이 부진하잖아요. 네. 그중에서 닷새째 하락하고 있는 카카오부터 짚어보겠습니다. 한텀 쉬어가는 건 알겠는데 네. 이 쉬는 기간이 길어질지 아니면 짧을지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것 같거든요. 일단 오늘 하락의 이유를 그 카카오뱅크 상장 재료 소멸로 봐야 되는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?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을 수 있죠. 그러니까 어저께까지만 해도 카카오가 그러니까 호재성 뉴스들이 좀 많이 있었죠. 그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도 뭐 선정된 시범 사업단을 선정되기도 했었고, 뭐 최근에 보시면 계속 이제 상장 IPO, 그러니까 뭐 카카오페이가 됐든 카카오뱅크가 됐든 상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, 또 자회사들에 대해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최근 5월 달부터 주가가 거침없이 상승을 했었고,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이 좀 나오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데, 말씀하신 대로 약간 주요 이슈가 좀 소멸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지금 증시가 좀 조정기에 들어왔는데, 오늘 어떻게 보면은 증시가 갭상승, 한 0.5% 상승 출발했다가 지금 하락 전환된 것 중에 하나가 카카오라든지 네이버, 그동안 어찌됐든 성장주, 주가가 많이 올랐던 기업들이 좀 하락을 하면서 지수의 하락을 좀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인데, 뭐 저는 이런 이제 수급적인 악화, 카카오 같은 경우도 오늘 외국인들 중심으로 해서 좀 1,000억 원 넘게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, 오늘 뭐 외국인들이 그 한 4,000억 정도 매도가 나오는 것 중에서 한 20% 이상이 카카오 쪽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수급적인 악화 꼬임들이 카카오의 주가를 좀 하락을 좀 가속화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러니까 호재거리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미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뉴스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쵸.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여기 더불어서 카카오페이의 상장은 9월로 연기가 네. 됐다면서요? 뭐 카카오뱅크 상장은 정상대로 이루어졌고,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도 원래는 좀 미뤄지지 않겠느냐라는 네네. 우려감들이 좀 있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최근에 좀 대여급 IPO 상장이 좀 미뤄졌던 게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약간 고평가 논란이라든지 맞아요. 또 이런 이슈들 때문에. 근데 카카오뱅크는 잘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번 달 26일, 25일부터는 이제 그 공모를 받는데, 카카오페이는 결국 그 산을 못 넘은 것 같아요. 일단은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하기 때문에 약간 시간차를 두려고 하는 것이 있고,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그냥 상장을 하려고 맘만 먹으면 상장을 할 수가 있는데,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런 상장에 참여를 못 하게 됩니다. 그러면 외국인들이 한 1조 원 정도 투자를 못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,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흥행에 좀 불협화음이 될 수가 있거든요. 뭐 기존에는 뭐 이런 거 없이도 흥행을 했었던 사례가 몇 개 있긴 합니다만은, 어쨌든 외국인 투자가 참여하냐 안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, 그런 것을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번 상장을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상장을 뒤로 미룬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. 사실 시청자분들,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왜 빠지고 나니까 안 좋은 이야기만 하세요?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. 네. 그런데 우리가 주가라는 게 가격이 중요하잖아요. 그쵸. 그러니까 똑같은 호재를 갖고 있고 똑같은 모멘텀을 갖고 있어도 주가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좀 대응 전략을 다르게 네. 세워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, 또 카카오를 사고 싶었는데 계속 기다리신 분들은 지금이 저로의 기회일까, 저도 오늘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. 어떻게 보시는지요? 뭐 저는 시간과의 싸움을 한다라면 다시 전 16만 원대까지의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카카오의 어떤 성장성이 훼손된 건 아니거든요. 어떤 악재가 나왔거나 실적이 뭐 예상했었던 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게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. 어쨌든 기존의 호재성 뉴스들이 이미 좀 반영이 되었고,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요. 지금 시장이 조정기에 진입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. 개인적으로 저는 봤을 때. 그러면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본다면 전 최소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일단 120일선까지 조정을 열어놔주셔야 된다. 그러면 뭐 3,150포인트나 100포인트대까지 또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, 시장이 안 좋으면은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. 많이 오른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는. 그래서 시간과의 싸움을 할 수가 있다라면 좀 더 버티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,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, 나는 그게 싫다, 하락하는 게 너무 싫다, 지금도 손실을 한 10% 이상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부담된다라면 좀 비중 줄이시고 접근하는 게 맞다. 그리고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면, 저는 뭐 카카오의 성장성 여전히 있기 때문에
뭐 저가 매수도 가능하지만 그것은 오늘 내일은 아니다. 최소한 일주일 정도 이상은 흐름을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. 네, 가격적인 부담 더불어서 이 카카오뿐만 아니라 코스피 시장에 대한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창희 대표님은 시간과의 싸움이 가능하다면은 난 여전히 카카오를 좋게 보고 있고 네. 저가 매수로 조금 더 빠졌을 때 매수 기회를 노려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. 그리고 저희 채팅방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어요. 네이버도 던져야 되나요? 네이버는 왜 빠져요? 라고 글을 올려주셨는데 실제로 카카오가 정말 폭발적으로 상승할 때 네이버도 따라가긴 했지만 네. 그 룸이 그리 크진 않았잖아요. 여기서는 뭐, 어떻게 해볼까요? 네이버도 엄밀히 따지면 그 카카오랑 똑같은 시점에서 봤을 때, 그러니까 카카오 상승이 5월 달부터 나왔었어요. 5월 달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었고 그때 대비해서 70% 정도 주가가 올랐던 것이고 네이버도 5월 달 그 저점을 보면 33만 원대에서 거의 46만 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50% 정도 올라왔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네이버도 뭐 톡톡히 올라왔다 생각하고 있고 뭐 네이버 오늘 2% 오르는 거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시장 자체가 좀 흔들림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일단 많이 올라온 종목부터 일단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네이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뭐 시간과의 싸움을 할 수 있다면 특히 네이버는 크게 하락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카카오에 대한 전략 세워드렸고요.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.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 그동안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찰실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카카오 게임즈는 좀 달라요. 오딘으로 증명했고 오늘도 또 한 번 주가로 증명을 했습니다. 10% 넘게 급등을 했었고 현재는 5.72% 상승하고 있는데 카카오 게임즈의 퍼블리싱과 투자 능력 기대 때문에 NH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12만 원으로 올렸어요. 지금이 8만 원인데 여러분 12만 원으로 상승했어요. 너무 높게 올린 거 아니에요? 어떻게 보세요? 뭐 글쎄요, 뭐 그렇게 많이 높인 건 아니다. 아, 그래요? 네, 왜 그러냐면 그 12만 원에 대한 기준은 아마 6만 원대 기준으로 아마 잡았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리포트는 오늘 나왔지만 리포트라는 게 뭐 하루 이틀만 뚝딱뚝딱해서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? 네. 그렇기 때문에 한 6만 5천 원, 7만 원 정도 기준으로 나왔던 것이고 거기서 한 100% 정도 잡은 것이 12만 원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 뭐 증권사 리포트는 뭐 하루 이틀을 보는 게 아니라 짧게는 6개월. 길면 1년 이상을 보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찌되었든 그 오딘이 큰 성공을 거뒀죠. 물론 저는 오딘을 안 해봤습니다. 네.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지금 플레이어 스토어라든지 뭐 스토어에서는 1위 매출을 계속 달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. 그리고 그 오딘뿐이 아니죠. 카카오가 기존에 투자했었던 그 투자 기업들 혹은 투자했었던 게임들이 성과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 오딘으로 인해서 기존에 성공했었던 작품들이 있었는데 크게 매출을 보여주는 건 많지 않았는데 오딘이 그걸 확인시켜줬기 때문에 검증된 퍼블리싱 능력이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. 뭐 투자사들의 어떤 시너지 효과들을 기대한다라면 당연히 주가는 더 높은 성장성을 기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간과해서 안 되는 게 카카오 게임즈가 오딘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. 그쵸. 퍼블리셔의 역할을 한 거고 그리고 아하하님께서 말씀하시길 오딘은 방치 모드가 있대요. 그래서 폰에서 실행을 하지 않아도 8시간 동안 알아서 싸우나 봐요. 알아서 싸우면서 뭘 계속 하나 봐요. 모든 게임은 방치 모드가 다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제가 잘 몰라서. 제가 테트리스가 끝이라서 죄송합니다. 그럼 이 오딘을 만들어낸 라이온하트의 지분을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또 갖고 있어서 부각되는 건데 네. 오히려 지분을 더 확대하면서 연결 편입 이야기가 또 있더라고요. 가능한가요? 지금 공식적으로 갖고 있는 지분은 네. 한 20% 정도일 맞아요.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처음 원래 한 10%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다가 2분기 때 투자를 추가로 해서 20% 정도 지분이고 이때에 투자 지분을 투자했을 때 콜옵션이라는 이런 행사 그런 권리도 좀 추가적인 투자를 해서 만약에 카카오 게임즈가 그 라이온 하트에 콜옵션 행사까지 다 한다라면 최대 40%, 40한 1, 2%대까지의 지분을 늘릴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자회사 편입 가는 그런 제한 조건도 성립을 한다라는 것이죠.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본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은 오딘을 만든 게 아니지만 만약에 라이온 하트가 자회사 편입이 되면 카카오 게임즈가 만들거나 맡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로열티를 보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또 이런 그 여러 가지 좋은 IP,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또 새로운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니까 네.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인데
이것은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그렇게 갈 것인지 말 것인지는 우리는 모른다. 가능성이 높은 것인데 바보가 아닌 이상 가겠지만 네. 또 모르지 않습니까? 시장이라는 건. 그래서 그건 그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 오디는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가 잘 가고 있는데요. 전략 한번 세워볼게요. 오히려 방치 모드 때문에 오딘이나 제이나를 안 하신다는 분들도 있고 네. 리니지는 방치 모드가 안 돼서 오히려 더 좋아한다는 분도 있는데 과연 이게 오딘의 흥행에 어떤 역할을 미치는지 저는 게임을 잘 몰라서 분석이 안 됩니다. 네. 자, 가격 전략 세워볼게요. 글쎄요. 그러니까 저는 네.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그 MMORPG의 속성은 결국에는 확률력 게임, 그러니까 아이템을 뽑기 위해서, 그러니까 본인의 캐릭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결제 서비스가 진행되는 것이고, 뭐 오딘은 솔직히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. 제가 여러 가지 유명한 작품들은 제2의 나라까지는 해봤는데 오딘까지는 아직 못 해봤는데 어쨌든 지금 흥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쉽게 꺾일 가능성이 적다라는 것이에요. 그런 것을 본다라면 전 중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이온 하트가 자회사 편입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, 또 라이온 하트뿐이 아니죠. 여러 가지 투자한 기업들이 상장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본다라면 일단 전 단기적으로 10만 원대까지 가능하지 않을까. 12만 원은 약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목표 주가는 10만 원으로 일단 제시해 드리겠습니다. 카카오 게임즈까지 확인해 봤고요. 그렇다면은 또 우리 시장이 조정을 겪으면서 순환매가 이루어졌을 때 주도주로 또 떠오를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를 한번 찾아보려고요. 네. 세 번째 사방실은 조선주 현대미포조선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순환매 기다리고 있고요. 연초에 폭발적으로 조선주도 올랐었잖아요. 최근에는 숨고르게 하고 있는 무언가 악재 요인들이 있을까요? 엄밀히 따지면 조선주들이 조선사 기업들이 참 아쉽죠. 실적은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에 수주한 실적 자체는 역대급 수주를 좀 했었고, 오죽하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더 이상 수주할 수가 없으니까 이 나머지 수주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중국이나 일본으로 갈 정도니까요. 그래서 수주 모멘텀은 여전히 하반기까지도 좀 긍정적이다 생각하고 있는데, 다만 그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수주를 지금 한다고 해서 돈이 지금 입금되는 게 아니에요. 물론 일부 계약금은 입금되겠지만 실제 중요한 그런 실적에 반영되는 거는 한 2, 3년 뒤에 반영이 된다는 것이죠. 그럼 지금 실적에 나오는 것은 2, 3년 전에 수주한 것들이 실적에 반영되는 것이고, 그때 약간 저가 수주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만큼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좀 보여주지 못할 수밖에 없다. 거기다가 최근에 후판 가격 상승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비용이 좀 증가하다 보니까 2분기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. 그러니까 수주는 최대치인데 실적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거 뭐지 하면서 주가가 최근 한 달 사이에 좀 많이 조정이 나왔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안타까운 상황이었잖아요. 네. 그럼 길게 보면은 수주는 늘어나고 실적도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아질 텐데 네. 그럼 분명히 순환매로 주도주 자리를 또 한 번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. 현대미포조선 지금 담가보는 거 어때요? 저는 뭐 특히 현대미포조선은 주가 조정이 다른 기업들 비해 덜합니다. 네.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, 한국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큰 폭의 조정이 나왔고, 뭐 삼성중공업이나 현대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. 근데 뭐 현대미포조선은 엄밀히 따지면 고점 대비해서는 큰 조정은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생각하고 있고,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고부가 가치 선박의 수주를 계속 쌍크리하고 있고, 뭐 업황 상승 사이클에 초입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상반기 연초에 언급을 했었는데 그게 확인되었다는 것이죠. 그러면 앞으로 업황 사이클은 계속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라면, 거기다가 조선사들이 지금 해운사들이 배가 없어서 운항을 못하는 것처럼 네. 지금 배를 계속해서 건조를 시도를 하고 있고, 그런 것들을 좀 본다라면 경기 회복에 대해서 조선사들이 최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목표 주가 10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. 철강값 올랐는데 괜찮을까요? 라글 올려주셨는데 그래도 지금 배를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조선사와 철강 업계들이 서로 합의를 어느 정도 보지 않겠느냐. 큰 악재는 아닐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. 맞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후판 가격 상승이 하긴 했었습니다만은 되게 몇 년 만에 상승을 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이게 가격 상승을 하고 나면 네. 그다음에 또 이게 바로바로 또 못하는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은 이미 좀 주가에 선 반영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참고해 보시고요. 현대미포조선 순환매 기다려 보겠습니다.
또 이 종목은 어떨까요? 의류주, 그 안에서 힐라코리아 한번 힐라홀딩스 살펴볼게요. 갈 때가 됐는데 의류주들이 가다 말았어요. 소비주들이 사실 그런 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죠. 그렇죠. 특히 의류주들이 어떻게 보면 영향을 좀 더 크게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소비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한 4월 달, 5월 달 상당히 주가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뭐 인도발 델타 변이에서 변이가 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어쨌든 오늘도 최고치 확산세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이런 것들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좀 소비주들 중심으로 해서 좀 차익성 매물이 좀 나왔고요. 하지만 저는 뭐 실적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라면 최근에 나온 조정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. 최근에 FNF는 저세상 주가를 보이고 있어요. 텔러메이드 뭐 인수 얘기가 있는데 힐라홀딩스는 이미 타이틀 리스트를 자회사 통해서 갖고 있잖아요. 네. 그렇게 되면은 이 힐라홀딩스의 주가도 저세상 FNF처럼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. 힐라홀딩스에 대한 모멘텀은 어떻게 보시는지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. 네, 뭐 FNF는 약간 이제 기업 분할 이슈도 있었고 계속해서 좀 MLB라든지 여러 가지 뭐 중국에서의 고속 성장 이런 것들이 좀 기대가 되면서 주가가 올라온 건 사실이에요. 사실인데 엄밀히 따지면 뭐 FNF가 재상장되고 나서 주가 상승률이나 휠라코리아의 주가 상승률이나 큰 차이는 없어요. 휠라코리아도 한 5월 달부터 한 4만 원, 5천 원 있던 게 6만 원 언저리까지 갔다가 좀 조정이 나온 것이라서 그리고 큰 조정은 아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골프웨어 시장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런 것을 본다라면 휠라코리아도 이미 휠라코리아는 이 시장 선점을 진출해 있는 것이고 FNF는 이제 좀 원래 진출해 있던 기업을 인수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휠라코리아도 충분히 성장성이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. 스포츠 용품이라든지 패션, 의류 실적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지금은 소비주들이 좀 투심이 약화된 것이라서 조정이 나오는 것인데 전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. 일단 단기 목표가 6만 원 지점 고점대이기 때문에 6만 원은 여전히 열어놓고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힐라홀딩스 6만 원까지 조금 보겠고요. 조금 더 빠지면 매수해봐도 괜찮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. 오늘 긴급진단은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어요.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